숨을 죽이고 가만히 듣는 사람.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 수집가이자 사운드 디자이너인 전광표. 소리를 따라 느리게 움직이다 보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의 이야기. 행복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 문화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사람들의 작업 공간인데요. 각종 오디오 장비에 둘러싸여 그가 하루 종일 듣고 만지고 다듬는다는 소리. 그는 소리를 수집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게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서 이제 사용됐던 용어들이고, 그 사운드 디자인이 영화에서 보면 그 영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그렇게 개념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 예술에서 사운드 디자인 활동을 하는데, 그 공연의 어떤 컨셉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어떤 분위기를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면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영화의 효과음을 가지고 뭔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소리로서. 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운드 디자인이 예요.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각종 공연이나 예술 작품에서 의뢰받은 작업 시간을 빼고 광표 씨가 요즘 애정을 쏟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서울의 소리. 광표 씨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은 소리 수집가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어디서 채집하신 소리인가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이 경리궁 뒤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어요. 그 공터에서 이제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갖고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소리 풍경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공터고 하니까 산책도 많이 다니고 하는 곳이라 숲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소리도 막 들리고, 거기에 이제 이 어른들이 그 땅에 이제 선을 긋고 하는 게 어떤 놀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계속 봤더니 그 족구를 하기 위해서 모여갖고 이렇게 선에다 아니, 땅에다 운동장에다 이렇게 선 긋고 뭐 놀이를 하는 거죠. 되게 귀여운 아빠들이었어요. 이렇게 도시 곳곳에서 모은 소리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사운드맵, 서울의 소리 지도인데요.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무심코 지나치거나 사라져버렸을 순간의 소리들을 한 곳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공연을 하러 가면 그 낯선 곳에 이제 여행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여행을 하면 낯선 곳에 가면 왜 감각들이 다 이렇게 열리고, 그다음에 그 다른 나라에서 가보면 막 신호등 소리도 되게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들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으로서의 그 감각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은 신호등 소리나 뭐 그냥 일상에 있는 소리니까 아무렇지 그냥 그걸 그냥 원래 있는 소리로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저같이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새로운 곳에 가서 그런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그 서울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계속 있던 곳에 눈으로만 계속 살기 때문에 서울을 이렇게 낯설게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그리고 도시는 누구나 다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한번 소리로 다가가서 그 이면을 한번 보게 해보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서울을 이렇게 소리를 채집하고 하는 이유인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광표 씨가 군대 시절의 인연으로 레코딩 엔지니어가 되고 소리를 수집하면서 일상의 소음들은 그에게 멋진 화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도시만의 묘한 매력이 있다는데요. 수천 개의 소리 파일에는 그만큼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일단 제가 채집하는 방법이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되게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가 돼서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동대문 동대문 신발 도매상 골목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있는데 빈 수레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되게 걸걸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 뒤에 이제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쭉 계속 녹음하고 그 다음에 그 휘파람 소리가 너무 예뻐갖고 그분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 주변을 계속 오랜 시간. 그래갖고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만나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제 사운드 오브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리고 인터뷰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좀 녹음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휘파람을 너무 자주 계속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반에 그렇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담았던 소리는 사용할 수 없었고 맨 처음에 어느 순간 딱 채집했던 소리 동대문에서 딱 처음에 갔을 때 녹음했던 소리 소리가 이제 그 소리를 선택해서 지도에다 올려놨죠. 우리가 항상 이게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보기를 되게 강요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우리의 귀의 감각을 이제 무시하면서 살아오는 것 같거든요. 소리의 특징 중에 빛보다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소리는 사방으로 1초에 340m를 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죠, 빛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다시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소리를 청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각이라는 이 소리를 이용을 하면 되게 느리게 살 수 있는 거죠. 시각은 한번 딱 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망각이 되게 빠른 감각인 반면 소리는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되게 기억에 오래 남고 그 다음에 소리를 뭔가를 듣는다라는 행위는 잠시 나를 멈춰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나를 다시 반추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소리를 찾아 나선 광표 씨. 오늘 그가 선택한 장소는 염리동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로 사람들이 떠나면서 남겨진 빈집. 어떤 소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행 갈 때 사람들이 카메라를 챙기듯 휴대용 녹음기를 꼭 챙긴다는 광표 씨는 귀를 통해 세상을 접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자리를 물색하고 장비들을 설치하고 나면 소리를 기록하기 위한 준비는 끝. 본격적인 소리 채집을 위해선 기다림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채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지를 언제 할지가 결정을 내리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서 지금 멈추면은 또 다른 또 재미난 소리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는데 실은 제 마음대로 제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춰요. 그래도 그러실 때도 있으시겠어요? 껐는데 뭐 갑자기 뭐 그런 경우도 많죠. 많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요. 이게 저한테 주어진 어떤 그 제가 채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었던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에 뭐 생길 그런 기대감으로 그냥 지나가요. 때에 따라 같은 장소를 몇 번씩 방문하기도 하고 원하는 소리를 담기 위해 몇 시간씩 관찰하고 기다린다는 광표 씨. 그에게 소리 채집은 명상의 시간과도 닮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소리를 채집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환경에 나는 소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소리가 어떤가 이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목소리가 안 들리고 뭔가 활기도 없고 아마도 이런 지금 같은 시간이면 뭔가 아이들도 막 와서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는 시간일 테고 저녁이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니까 그 사람이 없으니까 공간이 죽은 공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 소리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사람과 관계가 제일 많고 그리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나 이게 제일 중요한 존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집해온 소리를 작업실에서 다시 듣다 보면 만감이 교차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책 그 수집을 할 때 그 스크립터를 다 작성해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뭐 그 상황이 어땠는지, 날씨가 어땠고, 뭐 온도는 어땠고, 뭐 위치는 어디고, 뭐 그런 전반적인 것들 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이제 셀렉트는 녹음할 때 다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들으면서 채집하는 그 순간 딱 느껴지는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뭔가 그걸 안 놓치려고 막 이렇게 되게 그러는 것 같아요. 광표 씨는 이렇게 수집한 소리들을 분류하고 디자인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3달에 한 번씩은 사운드 페스티벌을 열어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소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같이 뭐 소리 일기처럼 제가 소리를 그 채집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리고 소리는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같은 소리지만 다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 소리를 제가 채집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과 환경, 뭐 소리 이런 관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다른 세계,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좀 열어보는 거. 그럼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광표 씨에게 가장 행복했던 소리는 무엇일까요? 생명이 태어나는 경이로운 순간.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때의 첫 울음소리. 그 생명력과 감동을 소리로 저장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소리를 듣는 이제 방법이 이거를 결을 나눠요. 레이어를. 그래서 뭔가 전체 바탕,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바탕을 그리고 그 위에 뭐 어떤 뭐 물체들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시간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를 포토샵 하듯이 뭐 레이어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뭐 영화도 뭐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소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운드 오브 어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지구 소리 생태 도서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저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뭐 작가나 수집가들, 소리 수집가들 이제 커뮤니티를 좀 해서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담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채집한 소리를 가져다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활동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소리를 따라 느리게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전광표 사운드 디자이너. 소리를 기록한다는 건 행복을 저장하는 일,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선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소리가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탁 다가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서 이게 되게 전달력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 말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이제 이런 사회가 좀 행복하고 따뜻해지지 않을까요?